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학 반응식이란 화학식과 기호를 사용하여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화살표의 왼쪽에는 반응물,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표기하는데요. 물질의 상태를 괄호 안에 써서 표기하기도 해요. 고체는 소문자 S, 액체는 L, 기체는 G, 수용액은 A, Q로 해요. 약자로 나타내는 거고요. 화학 반응식 만들기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추고, 이때 개수는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고 1이면 생략을 해요. 예시를 통해 보자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볼게요. 반응물은 수소와 산소겠죠? 반응한다 했으니까. 생성물은 수증기일 거예요. 이걸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H2O2, 수증기는 H2O예요. 물 분자와 화학식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수증기는 나중에 상태를 표기할 때 소문자 G를 써주면 기체 상태, 그러니까 수증기로 존재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을 알았으니까 화살표를 연결을 해줘요. 수소와 산소가 만났을 때 수증기가 나타난다. 그리고 앞에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는 건데요. 수소 원자가 2개, 산소 원자가 2개, 그리고 수증기에는 수소 원자가 2개, 산소 원자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산소 원자와 여기서 산소 원자의 개수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수증기의 개수에 2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4개고 여기선 2개가 되니까 개수가 안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소 원자, 반응물의 수소 원자의 개수 2를 붙여주시면은 여기에서 4개, 여기도 4개, 여기 2개, 그리고 여기 2개 일정하게 돼요. 그리고 상태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수증기 모두 다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소문자 G를 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저희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의 양, 분자수, 질량, 기체의 부피 등의 양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인데요. 반응 몰비, 반응 분자수비와 같고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 상태일 때 개수비는 반응 부피비와 동일해요. 반응물의 질량 총합, 생성물의 종합 질량 총합은 같지만 이 질량비는 개수비와 동일하지 않대요.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옆에 예시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에요. 아마 저희가 저저번 시간에 탄소화합물을 배우면서 이 화학 반응식을 한번 봤어요.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인데 탄화수소가 O2와 만나서 연소하면 나오는 반응 생성물이 CO2와 H2O다라는 화학 반응식인 거예요. 이때 탄화수소는 CH4, 즉 메테인을 표시를 했네요. 그리고 앞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화학 반응식을 개수비를 맞춰서 적용해줬어요. 분자 모형을 이렇게 보기 편하게 나타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대 2대 1대 2라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요. 바로 물질의 양, 그리고 분자수, 그리고 일정한 온도의 압력일 때 기체 상태라는 가정 하에 이 부피비도 1대 2대 1대 2라는 거를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이 1대 2대 1대 2라는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를 예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CH4와 O2가 1몰, 2몰 만났을 때 CO2 1몰과 H2O 2몰이 생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저번 시간부터 강조했던 게 바로 몰은 묶음 단위다라는 거였어요.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CH4, 메테인을 일정한 양으로 묶어줬어요, 한 묶음. O2를 두 묶음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한 묶음과 두 묶음을 반응시켰더니 CO2 한 묶음과 H2O 두 묶음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분자수는 이 묶음 단위를 풀어준 거예요. 이 묶음 단위 한 묶음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숫자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마찬가지로 얘는 두 묶음이 풀어진 거고, 한 묶음이 풀어진 거고, 두 묶음이 풀어진 거니까 이 분자수 또한 일정하게 1대 2대 1대 2라는 반응비를 가질 거예요.
부피는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인데, 이 반응 물질이나 생성 물질이 기체일 때, 그리고 0도씨 일기압 또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일 때 개수비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있다시피 이 물은 리퀴드, 그러니까 액체 상태, 기체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부피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기체 상태이니까 22.4, 44.8, 22.4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숫자죠. 22.4리터는 1몰일 때,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의 부피잖아요. 그리고 44.8은 2몰의 부피고, 22.4는 1몰의 부피. 이렇게 1대 2대 1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질량은 예외적인 건데요. 질량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반응물에서 나온 질량과 생성물에서 나온 질량은 동일해야 돼요. 하지만 이 질량비 같은 경우는 개수비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이 예외적인 특징이에요. CH4의 분자량 같은 경우는 16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 묶음 있다고 했으니까 16 곱하기 1 해서 16이 될 거예요. O2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16이고 지금 두 개 있으니까 32겠죠? 그리고 2몰 있으니까 2 곱하기 34, 32, 64가 되겠죠. CO2는 하나에 44고 1몰 있으니까 1 곱하기 44. 그리고 H2O 같은 경우는 18에 두 개의 묶음이 있으니까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생성되는 결과를 보면 16, 64, 44, 36g이 생성이 돼요. 확실한 건 1대 2대 1대 2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방금 봤다시피 개수비와 반응 몰비는 동일하잖아요. 이를 통해 반응물과 생산물의 질량과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C6, H12, 그리고 O6라는 90g 이 생산되는데 필요한 H2O의 질량을 구하는 거예요. 포도당의 화학식이 C6, H12, O6인데요. 화학 반응식을 표기하면 이렇게 돼요.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났을 때 포도당과 그리고 산소가 나온다. 이거 광합성 화학 반응식이에요. 이 광합성 화학 반응식을 역으로 진행시키면은 호흡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물의 질량을 구해볼게요. 일단은 포도당의 화학식량을 먼저 알아야 돼요. 포도당은 180이 1몰의 화학식량이에요. 그리고 90g이 있다는 걸 보면은 포도당은 지금 0.5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개수비를 줬네요. 지금 6대 6대 1대 6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바로 H2O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0.5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0.5 곱하기 6 해서 3몰이 필요할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3몰, 3몰, 0.5몰, 3몰이겠죠? 왜냐하면은 개수비는 반응 몰비와 동일하니까요. 6대 6대 1대 6이고 얘가 0.5몰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머지 동일하게 0.5, 3, 3, 3이 되겠죠. 3몰이니까 H2O의 화학식량은 18이에요. 18이 세 묶음이 있으니까 지금 물의 질량은 54g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계산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이 핵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질량 또는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피도 질량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게 부피의 조건이지만 하지만 구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NH3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30리터가 생성되는데 필요한 수소의 부피를 구하래요. 화학 반응식을 줬어요. 개수비를 먼저 볼게요. 1대 3대 2예요. 개수비지만 하지만 반응 부피비와도 동일할 거예요. 3대 2로 보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는 그냥 30리터를 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비례식 관계를 세워서 그냥 x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수소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3대 2는 x 대 30리터다 라고 하면 x가 45리터라는 게 쉽게 나와요. 이제
반은 몰비와 같다. 그리고 질량이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저희가 방금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방금 배웠던 질량이랑 부피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부분이라서 간단히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알루미늄 5.4g 있고 염산이랑 반응할 때 수소와 어떤 알루미늄이 이렇게 또 만들어진대요. 그랬을 때 이 반응을 했을 때 나오는 5.4g의 몰부터 구하면은 0.2몰이고 그리고 0.2몰의 개수비까지 맞춰서 비례식을 세우면은 이거의 몰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피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알루미늄의 화학식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에서는 알루미늄에 대한 정보나 뭐 다른 정보들을 조금 더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용액의 농도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용해라는 과정은 용질이 용매와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에요. 용액은 두 종류 이상의 수물질이 균일하게 섞여있는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하며 용액에서 녹이는 물질을 용매,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해요. 이 용액의 농도에는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가 있는데요. 퍼센트 농도보다는 아무래도 몰 농도가 훨씬 더 핵심적으로 다뤄져요. 퍼센트 농도는 그냥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나타낸 거고 단위는 퍼센트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용액의 질량에 용질의 질량을 나눗값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용액의 질량에는 용매와 용질의 질량 두 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몰농도인데요. 몰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을 나타내는 농도예요.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m으로 표기하거나 아니면 몰, 퍼, 리터라고 사용을 해요. 몰농도는 부피,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을 나눠준 거예요.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해요. 그리고 용질의 양은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용액의 부피는 변하잖아요. 그래서 물농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온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용액의 물농도와 부피를 알면 용질의 양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 식을 변형시킨 거예요. 물농도를 알고 용액의 부피를 알면 당연히 용질의 양까지 알 수 있겠죠. 용액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한 몰 농도의 용액을 만들 때는 부피 플라스크, 전자저울, 비커가 필요해요. 일단 부피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용매를 채워서 일정 부피의 용액을 만들고 뭐 전자저울은 용질의 질량, 비커는 이 용해시키고 그리고 부피 플라스크에 옮길 때 필요하겠죠. 이제 휘석이랑 혼합이라는 개념을 볼게요. 몰 농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희석이랑 혼합이에요. 용액 희석하기 같은 경우는 어떤 용액에 물을 가열했을 때, 가열 용액에 희석하였을 때 부피와 몰 농도는 달라지지만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몰 농도가 있었어요. 일정한 몰 농도가 있었는데 물을 더 넣은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소금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너무 짜서 물을 더 넣은 거예요. 물론 맛이 좀 더 연해졌겠죠? 그 소금의 짠맛이 더 나진 않았지만 사실 변하지 않는 건 용질의 양이잖아요. 물만 더 늘려놨을 뿐이지 소금은 그대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라고 따지면은 이 용질의 양이 같다는 거를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용질의 양은 몰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추가하기 전에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한 값이랑 물을 추가하고 나서의 변한 값들을 곱해주면은 이 값들이 나와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혼합 용액의 몰 농도를 봐볼게요. 혼합한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요? A라는 설탕물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설탕물이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하나는 달고 하나는 좀 덜 달아요. 이 A랑 B라는 거를 제가 둘 혼합해서 마시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혼합해서 마셨을 때 나오는 어떤 몰 농도가 궁금하다, 혹은 용질의 양이 궁금하다 했을 때 혼합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시예요. 일정한 어떤 농도를 가지고 있는 용액이 있고요. 일정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 용액이 있겠죠. 이 두 개를 혼합했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일단 부피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이거를 혼합한 거겠죠. 그쵸? 그리고 용질의 양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용질의 양과 여기 있는 용질의 양을 더한 거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눠준 값이 여기의 몰 농도는 이 생성된 몰 농도는 이 두 개의 부피를 합친 거에서 요거의 용질의 양과 요거의 용질의 양을 더해서 같이 나눠준 값이다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 뜻을 아시면은 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뭐가 혼합이고 뭐가 희석인지, 물 농도는 어떻게 구하고 용질량은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만 아시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이제는 다음 시간에 마저 다른 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